킬러 문항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이 나버렸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할 것 없이 다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대부분 다 쉬운 수능을 예상을 했겠죠. 분위기상. 그런데 N수생이 늘어서 난이도를 좀 높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어렵게 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보시면 재수해야겠다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나와요. 요즘 분위기가. N수생들의 비중이 2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 작년 대비만 하더라도 벌써 12% 늘었어요. 교차 지원이 가능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수의 선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재수를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어렵고 N수생들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죠. 특히나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유독 더 그렇습니다. 예비 고1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하고 상담해보면 저희 아이가 그래도 중학교 땐 잘했거든요. 점수 잘 받았거든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이해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빠듯한지를 체감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신 영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나 학군별의 스타일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첫째를 이미 고등학교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로 배정이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아이가 가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영어 공부 시간 참 많이 줄이세요. 평일에 대부분 다 수학학원 가 있고 주말에는 국어랑 과학으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의 일정을 다른 학원을 비운 그때에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영어 독해 실력 또는 영어의 높아지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지금 영어 공부 시간 자체가 줄고 있는 거죠. 자,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알게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또는 내가 모의고사를 이미 선행을 많이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1등급을 받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딱 보고 나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던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던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기대와는 다른 분위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원인은 다양합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중이나 체력 관리를 잘 못했다는 친구들 많아요. 저도 이제 예비 고1들 가르치다 보면 얘는 당연히 1등급 받아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3등급 받아오고 4등급 받아오는 애들 진짜 많아요. 새로운 environment, 새로운 뭐 atmosphere 때문에 너무 당황했다 이거죠. 또는 듣기를 틀려요. 애들이 듣기 나올 때 막 뭐 뒤에 문제 푸니 많이 하면서 하다가 이제 나가는 거죠. 뭐 못 듣거나 딴 생각 하다가 그죠? 근데 시간 관리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예비 고1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빈칸 추론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머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31번에서 34번 문제 유형이 너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paraphrase가 돼서 보기에 등장을 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이해를 했는데도 답을 못 찍는 거죠. 두 번째, 텍스트는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시간 계속 날리니까 뒷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답 같아 보인다는 거죠. 1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빈칸처럼 단적인 예를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이런 문제들 보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Deep fried foods are tastier. 키워드를 딱 잡는 거예요. 이거 튀김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음 문장에서 fatty food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ried foods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그게 calming하고 anti-stress하고 relaxing 하대요. 그러니까 fatty food 자체가 플러스 개념이구나 머릿속에 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기름 많은 음식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선입견은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전국에 있는 애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면 comfort food라고 부른대요. 위안 음식이래. 그러니까 튀김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 개념으로 가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문장이 하나 나와요. 뒤에 보면 We may even be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마도 이럴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주장을 제시를 해버려요. 우리 아마 이럴지도 몰라 라고 톡 하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왜?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주장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질문을 유발하면 돼요. 그럼 주장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작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 또는 예시를 잡아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천 년 동안 음식이 굉장히 scarce 부족했고 그다음에 never get too much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it took a lot of calories 칼로리도 굉장히 많이 소모됐대요. 음식 찾는데 쭉 훑는 거예요. 이건 다 예시니까 흐름이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역접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It's different these days 요즘에는 그게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푸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했는데 요즘엔 음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접이 딱 걸립니다. But 그 우리 몸에 박혀있는 원시인 정신 자체가 아유 우리는 과식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craving for unhealthy food 그러니까 위에서 나와있던 이 deep fried 또는 fatty food와 같은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어떨 거다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플러스 개념이다 라고 박아주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잖아. fatty food가 comfort하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본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플러스 개념을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에 stay healthy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건강해지고 아니 선생님 건강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접근하면 안 돼. 글을 너무 빠삭하게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답부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없는데 그죠? 자 2번에 harm to the ecosystem 우리 지금 뭐 생태계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3번에 reduce our overall appetite 야 appetite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심지어 reduce도 마이너스 개념이야 그죠? 4번 보기 한번 볼까요? be the result of modern lifestyle 우리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던이란 단어로 지금 낚시하는 거죠. 5번에 봐봐 strengthen our preference for fresh food 아니 preference 우리 지금 취향에 대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 찍는 거예요. 글 자체를 너무 이해하려고 해요. 특히 예비 고1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문제 풀 때는 꽤 만만했으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빈칸추론 문제풀이법 자체에 또는 그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 3, 4등급 애들도 결국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 또는 저희 학원에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다 상위권 애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추론 버리고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 잡아요. Deep fried food, fatty food가 어떻대? relaxing하고 comfort하대. 키워드만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글의 전체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사학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작가가 뭔가 주장을 하면 그걸 뒷받침하는 예시가 나온다는 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연결어나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파도 타면서 답 찍으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의고사라든지 이 영어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자신이 가진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이었습니다.